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전기차 다음은 수소차, 이제 수소차 다음은 원전인가? 이제 시장의 시선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SMR 관련주들이 오늘 장도 흐름 좋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지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하창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저희가 방송 중에 SMR 이야기 두산중공업을 대표로 다뤄봤는데 네. 오늘도 중소형주에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SMR 관련주들이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정부에 대한 예산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탈원전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정권에 대한 교체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까지 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SMR 기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좀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원전 사업 공동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5월 달에 한번 이벤트가 있었는데 추가적인 그런 수주라든지 계약건에 대한 얘기들이 점진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엔 SMR 쪽도 이제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이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환경적인 기조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시장이 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관련된 섹터가 좀 좋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MR 관련주, 특히 앞서 나온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SMR이 뭔지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원전에 비해서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지 또 탈원전 정책이다라는 이러한 화두 안에서도 SMR 관련주들이 유독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모듈화가 가능한 부분들이 좀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소형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거나 당연히 대형보다는 이제 자금이라든지 생산하는데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개별화 모듈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좀 특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작기 때문에 이제 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른 데에서도 웬만한 데 다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작은 부분에도 좀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MR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400조 원 이상까지도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기조들이 좀 상당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또 나라들이 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또 주요국이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설명해드린 거랑 좀 겹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SMR을 통해서 이제 그린 수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엔 수소 쪽이랑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SMR 시장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 오늘 주제가 그거였어요. 수소 다음은 원전인가? 그리고 수소 전은 전기차였고요. 계속 친환경 그리고 미래 그 에너지원을 찾아서 시선이 가고 있는데 하창 본부장님도 수소차 랠리 다음은 원전주들이 또 한 번 랠리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요? 랠리를 보이긴 보이는데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좀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되기에는 사실 상용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엄청난 랠리가 2차 전지처럼 길게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정책적인 기조가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 세계적인 확대되는 흐름들이 보다 더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야 당연히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수소나 전기차 쪽에서 먼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MR 상용화 관련된 부분들이 국내 같은 경우는 28년 정도에 이제 지금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이제 28년까지 개발을 하고 30년 쪽에 이제 상용화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선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러시아 쪽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게 있고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각각의 시기를 보게 됐을 때 20년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로 좀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것들 그리고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소형화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뭐 그린 수소라든지 이제 수소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결국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거를 다 대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동행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는 보실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유창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내년 대선 주자들의 정책에도 또 원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했을 때 그분은 그렇게 큰 이슈를 끌지 않을 것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채팅방의 분위기는 아닌데요. 원전 중요한데요. 그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네. 하참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정책 수혜주로도 엮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얘기가 나올 때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부분 좀 언급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진국들에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그 기조를 좀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결국엔 해외에 있는 이제 좀 주력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시장 규모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이런 원전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 뭐 예를 들어서 400조 시장이면은 200조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캐파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에너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정책적인 뭐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으로 지원이 나오면서 좀 진행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 쪽도 결국에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는 탄소 중립에 대한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 서전기전 급등했고요. 또 그리고 우리 기술도 급등하고 보성파워텍도 상승하고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저희가 다 살 수도 없고 뭐 하나 걸려라라고선 포트 안에 다 넣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왜 이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혹시 하창 본부장님은 소형 원자로 이 SMR 관련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쭉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두산중공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산중공업은 안 올랐거든요. 네. 일단은 물론 이제 오늘 뭐 올라갔었던 일진파워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다거나 그런 말씀해주신 종목군들이 이제 좀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전 섹터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대부분 약간의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거의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올라갈 때 좀 함께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알아서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 뭐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전기 부분의 Q클래스 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어 계측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이나 뭐 정비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뭐 이제 다루고 있다거나 그런 뭐 전반적인 이제 이 원전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중요한 부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급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고 좀 덩치가 크고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원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SMR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 SMR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이 종목은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7년에 수주 계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약 30% 정도를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수주 잔량들을 좀 체크를 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이제 실적적인 가시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제 당연히 주가는 좀 우상향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SMR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양화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고온가스 관련된 부분들도 진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SMR 쪽도 굉장히 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되고 있고 시장 자체도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계약들도 맺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관련된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약간 내년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멘텀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유효한 상황이고 관련된 시장 이제 캐파 자체도 35조 규모로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그리고 이런 레퍼런스가 생기게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앞으로의 또 다른 수출 같은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사업권으로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장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50원 라인부터 21,500원까지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단기 박스권 쪽으로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6,00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장기로 본다라면은 뭐 전고점도 충분히 운영 기간에 따라서 더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여기 해당 박스권 라인에서 물량 소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당 라인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 저점 라인 부분과 이제 120선 정도를 좀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중기적인 추세가 한번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이 이탈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리했다가 다시 재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탑픽으로 두산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잘 못 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주가 상승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았던 종목인데 앞서 서전기전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뭐 서전기전도 그렇고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오늘 급등했던 우리기술 다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거든요. 이들 종목은 지금 들어가는 건 좀 힘들까요? 일단은 급등이 나오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을 때는 네. 저는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금일장은 좀 쉬어가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거래일에 만약에 좀 거래량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장 초반 라인에 좀 빠르게 접근하셨다가 짧은 그런 트레이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